테슬라 투자자라면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 트위터보다는 테슬라의 점유율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현상을 이제 뭐 무조건 버블의 끝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도 약간은 갸우뚱한 부분은 좀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이루다 투자일임의 김단태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참 오랜만이죠? 네. 근데 그동안 보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그냥 해외, 특히 미국 쪽의 시장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루들의 어떤 뭐랄까, 행적? 네. 뭐 이런 거를 다 뒷조사하고. 뭐 구루 스토커죠, 스토커. 그분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난 실시간으로. 미국의 흥신소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망원경을 열심히 이제 서울에서 망원경을 열심히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미국에 또 우리 뭐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에 투자한 요즘 비중도 크고 또 액수도 크고 그 사람들도 많아졌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또 그게 한국의 어떤 한 발 앞선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주식시장에. 자, 일단 우리 테슬라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첫 번째. 네. 우리 만슬라 얘기하던 게 몇 개월 전인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리고 또 거기 머스크의 팬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참 테슬라 이야기 하면은 참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뭐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좀 다양한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처음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벼랑간 비트코인은 좀 아닌 것 같다, 혹은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벼랑간의 도지코인이라는 좀 약간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코인인데 그걸 막 좀 띄우기도 하고, 사실 또 최근에는 이게 참 웃으면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컴로켓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띄웠는데, 그게 사실은 좀 성인용 서비스고 그게 성인용 코인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로켓이라는 이제 그런 또 성인용 서비스를 띄워가지고 저도 처음 저는 이거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원래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트위터 여론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많은 좀 불편함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어너니머스라고 그렇죠. 또 해커 그룹이라고 하죠. 거기서 또 일론 머스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면서 막 영상을 올렸는데, 뭐 일단 어너니머스도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너니머스가 찐인지 짭인지를 이거 너무 표현이 저렴한가? 가짜인지. 괜찮죠? 예.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너니머스라는 그룹 자체가 사실은 그들의 사상만 동조를 하면 다 어너니머스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이다 비공식이다라고 사실은 구분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긴 없는데, 어쨌든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대중들의 좀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랑 뭐 더해져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나니머스의 말대로 보면 맞는 말이야. 왜냐면 있는 자로서 유희처럼 그 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목숨 걸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걸고 막 좀 더 나은 어떤 자산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막 준비하는 사람들을 너무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걸 피해자 만들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테슬라라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주 스페이스X인가요? 네, 스페이스X. 그러니까 막 세상에 기대감을 주는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또 기업의 오너이기도 하고, 그 기업을 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팔기도 애매하고, 팔기는 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또 아주 영향력이 또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쓰는 트위터는 적어도 단기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트위터에 어떤 글을 쓰건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에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자체는 저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오히려 개인적으로 테슬라 투자자라면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 트위터보다는 테슬라의 점유율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 3일 전에 나온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 크레딧 스위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어떤 리포트를 썼었냐면, 그 3월쯤만 해도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29%였는데, 4월 기준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전기차 점유율이 11%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 10%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 났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은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게 되게 좀 많이 그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왜냐면은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리포트의 말처럼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거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약간 팩트 체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뉴스에도 네. 뭐 현대차 점유율 이제 높여나갈 거고, 네. 뭐 포드 만들 거고, 네. GM도 나올 거고, 거기다 폭스바겐 이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무너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 같아서 저도 다양한 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섞어서 이게 지표가 낮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점유율을 얘기할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섞을 수도 있고 안 섞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되게 모호하게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조금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점유율과 관련된 데이터에 가장 지금은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론 머스크 트위터는 단기적으로 플레이 하신다면 신경을 쓰는 게 맞겠지만, 그리고 그거에 어떤 맞춰서 행동하시는 게 맞겠지만, 저 같으면은 점유율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본다든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조금 다른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요즘 분위기 보면은 왜 우리 영화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쇼커버 2008년도에. 마이클 버리. 네. 거기도 뭐 6천만 달러요? 얼마를 네, 6천억 정도. 6천억? 네. 6천억 정도를 하락 쪽에다 쇼패팅했다고 그러고. 그거를 지금 얘기할까요? 이따가 얘기할까요? 어쨌든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해줘요. 대가들 네, 그거 이제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어차피 테슬라 이슈니까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마이클 버리가 그 2008년도의 영화 빅쇼트로도 빅쇼트. 네, 그 영화로도 이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13F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보유 종목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유 종목을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풋옵션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공매도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공매도라는 건 이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고, 풋옵션은 특정 시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라서 조금 다르긴 다른데, 그냥 그 옵션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그냥 하락에 베팅했다. 하락에 베팅했다. 라고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6천억이라는 숫자 자체는 약간은 왜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클 버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리는 6천억 원 어치의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거든요. 그거에 마이클 버리가 옵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자산의 크기가 6천억 원이기 때문에 6천억 원 하락을 베팅했다라는 거는 마이클 버리가 실제로 쓴 돈은 아니지만 이제 옵션이라는 게 적은 돈으로도 큰 주식에 대해서 어떤 그렇지. 레버리지 쓰니까. 네,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천억 원을 마이클 버리가 썼다? 이건 아니고요. 아마 썼어도 한 몇백억 원에서 정말 적게 썼으면 몇십억 원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일단 감안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마이클 버리가 이거를 공실 갖고 장난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의미 있게 하락에 베팅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트위터에서 12월쯤인가? 이거는 제가 약간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작년 12월쯤부터 테슬라에 자기가 하락 베팅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서 공공연하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올 3월 31일 기준으로도 더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야, 이 피 같은 돈 한두 푼도 아니고 6천억을 하락에다 베팅할 정도면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새 밈 투자라고 해서 뭐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이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막 몰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버블장의 끝 징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저는 일단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약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Occupy the Wall Street라는 뭐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사실은 헤지펀드 매니저들, 월가에 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살았던 서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월가의 사람들이 살아남는 걸 보고, 투자은행들이나 그런 곳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면서 뭐랄까, 그 월가에 대한 그 일반 시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에 약간 연장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운동이 지금 시작된 곳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뭐 DC인사이드랑 비슷하다고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그 커뮤니티 가서 글들을 읽어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월스트리트에 대한 좀 혐오감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있다라는 점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밈 주식 운동, 그러니까 뭐 게임스탑이라든가 AMC 같은 거라든가 이런 주식들의 운동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를 월스트리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좀 너네들 헤지펀드들,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 내가 좋아하는 비즈니스에 너희들이 하락에 베팅한단 말이야? 약간 이런 반감들,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한들, 이런 것들이 좀 집약됐고, 또 거기에 저는 이제 그 인터넷과 유튜브의 역할도 좀 한몫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얼마나 서로 리딩을 해주잖아. 네, 그렇죠. 정보 공유가 빠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직결시키기도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났던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떤 뭐 하락장, 그러니까 버블의 끝이라는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게, 어저께 바로 캔 피셔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캔 피셔라고 또 되게 유명한 월가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가치 투자자죠. 네네, 뭐 같이, 뭐 사실은 캔 피셔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돈 하는 되면 게 다 좀 더 한다. 맞을 거예요. 네. 아버지는 조금 더 성장도 투자긴 했는데 어쨌든 좀 캔 피셔는 조금 되게 복합적인 스타일의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캔 피셔도 약간은 비슷하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계좌 개설수를 보여주면서 2020년에 역대급으로 개인 계좌가 많이 개설됐고 이게 상승장의 끝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막바지가 되면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참여하게 된다. 그렇지. 다만 근데 캔 피셔가 마지막으로 단서를 뭘 달았냐면,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사이클이긴 한데 상승장이 끝났다는 건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건 아직도 상승장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와서 아직 얼마 안 됐고, 약간 그런 관점으로 캔 피셔는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캔 피셔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밈주식의 현상을 이제 뭐 무조건 버블의 끝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도 약간은 갸우뚱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 밈 주식의 어떤 대표 주자로 하면 요즘은 이제 AMC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게임스탑.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던데요. 하루에 아니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때 헤지펀드가 도산 위기까지 몰렸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헤지펀드가 이긴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굳이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초창기에 게임스탑을 좀 공매도했던 곳들은 정말 많이 피해봤어요. 피해봤죠. 게임스탑을 초창기에 공매도했던 곳들은 많이 피해를 봤는데 또 웃긴 부분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수익을 봤던 헤지펀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 게임스탑이 이제 그 올랐다가 그 1월 말쯤 2월쯤에 가격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때 또 공매도를 해서 또 수익을 본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개체들, 그러니까 주체들마다 달라요. 손해본 헤지펀드들도 있고 이익을 본 헤지펀드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저는 좀 더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게임스탑 주가가 지금도 200불대 중반대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 아주 저렴했을 때부터 공매도 들어간 헤지펀드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스탑은 공매도를 통해서 손해를 본 곳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AMC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AMC도 공매도했던 곳들이 뭐 하루에 뭐 5 빌리언 달러 손해봤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며칠 만에 5조 원 손해봤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AMC가 미국 영화관 체인이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CGV 같은 CGV.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GV나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할 만하네. 왜냐면 저 매출 실적 없을 거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가 지금도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뭔가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약간은 게임스탑도 좀 비슷한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억이 깃든 장소기도 해요. 게임스탑을 게임을 파는 곳이고 게임 기기나 게임 팩, 게임 CD, 게임 그 DVD 그런 거를 파는 데가 이제 게임스탑이라면 AMC는 또 자기랑 친한 친구들과 영화를 보는 그런 추억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너희들이 공매도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약간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 말씀하신 그 레딧 사이트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막 부추기는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개인의 힘을 보여주자 공격 데이, D-데이 딱 하고. 그 노래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AMC to the moon 막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얼핏 보면은 그거 잘못하면 주가 조작으로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던데. 그게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스탑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대장 게임스탑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닉네임을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DFV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닉네임에 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DFV라는 사람이 청문회도 불려왔어요. 아니 자기가 초창기에 사놓고 계속 펌프질했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자기는 확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그러나 새로 그 고가에 산 사람들은 또 피해 많이 보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 아예 청문회도 열렸었고 로빈후드 그 당시에 뭐 이슈가 있잖아요. 로빈후드 분들도 나오시고 뭐 시타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나오고 그 방금 제가 말했던 게임스탑 운동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DFV라는 분도 나와서 청문회에서 막 증언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이게 붐이 불고 있는 밈 투자, 밈 주식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계층 간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갈등이 이게 외부로 표출되는 투자에서도 뭐 개인들의 소액이 모여가지고 거대 자본을 한번 싸워보자 이거니까. 근데 이게 한국 분들도 여기 엄청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게임스탑도 예전에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한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있었고요. AMC도 제가 살펴봤는데 이번 주쯤 보니까 한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화끈한 민족이긴 맞아요. 막 베팅하는 거 보면 하여튼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다시 투자라는 본질로 돌아가서 투자라는 건 그래도 최대한 좀 뭐라 그럴까 리스크 좀 떨구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뭐 위험한 모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뭐 내몰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사람들이 요즘에 뭐 벼락거지라는 단어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 주식이나 이런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뭐 어떤 방금 아까 얘기했던 뭐 계층 간의 갈등도 있지만 이런 변동성을 즐기는 게 좀 약간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은데 물론 걱정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왜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게임스탑과 AMC는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와는 약간 거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재밌는 게 게임스탑도 사실은 게임스탑도 주가가 정말 한 7분의 1 토막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거를 보면은 와 정말 이 게임스탑이나 AMC 이렇게 개인들과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의 주가가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실 앞날을 알 수 있으면은 뭐 정말 떼돈을 벌죠. 근데 하여튼 이것이 어쨌든 지금 현재 투자의 한 그 큰 파트를 차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이제 일단 현실이니까 네. 이것이 전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투자를 오랫동안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왔던 그런 어떤 투자의 대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운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때요? 일단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마이클 버리가 사실 샀었고요. 마이클 버리가 샀는데 마이클 버리는 조금 빨리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가가 지금처럼 될 때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었고 마이클 버리는 한 주가가 한 몇 배 정도 됐을 때 그냥 팔았었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고요. AMC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가 중에서 갖고 계신 분은 없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뭐 이따가 또 제가 대가들 종목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확천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박 같은 그냥 한 요행수를 기대하고 위험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대가들처럼 차근차근 대가들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좀 불려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의 성향이라든가 또 뭐라 그럴까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자산 네. 자본의 어떤 그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게임스탑이나 AMC를 사는 것도 일종의 모멘텀 투자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병행할 수도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이제 하신다면 말씀드리고 계속 이제 당부의 말씀은 드리고 싶죠.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그렇지.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저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잃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네. 알겠습니다.